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유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 섬유증이 있다고 하면 유전적인 걸로 인해서 생긴 섬유증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윤재현입니다. 오늘은 밀크커피 반점을 어떻게 시술을 하고 어떤 색소 병변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크커피 반점은 한 10%의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생기고 보통 이제 태어날 때나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어느 곳이나 이제 생길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저희가 예후로 보는 부분은 이제 사이즈하고 이제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사이즈가 15mm 이상 되는 것들이 있고 개수가 또 5개 이상으로 다발성으로 있으면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이런 곳에 주근깨도 막 많이 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유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 섬유증이 있다고 하면 유전적인 걸로 인해서 생긴 섬유증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크커피 반점의 예후에 있어서 정형적인 아주 동그랗거나 계란형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는 반면에 비정형이라고 해서 약간 삐쭉삐쭉한 형태의 이런 밀크커피 반점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까지 좀 더 높은 완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완치가 처음부터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시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레이저들을 이용을 해서 시술을 했을 때 한 번에 이제 병변이 싹 없어지는 결과를 또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리팟을 이용을 해서 밀크커피 반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다른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얻었던 결과보다 좀 더 우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리팟을 이용해서 밀크커피 반점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제거를 하고 완치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흑자와는 틀리게 밀크커피 반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다시 올라가면서 색소를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하얀 상태였다가 2주 정도 간격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쪽에서 색소가 조금 올라오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Q스위치 레이저 토닝을 이용하거나 피코 레이저 토닝을 이용을 해서 색소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재발률을 낮추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시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편하게 그냥 뭐 마취크림 없이도 따다다닥 받고 이제 가졌다가 한 2, 3주 있다가 와서 상태 보고 그러다 이제 괜찮으면 이제 한 달 있다 와서 상태를 보고 간격을 늘려가면서 추적 관찰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의 지장도 덜 하면서 치료 결과에 대한 예후 측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푸처치 시술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치료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Q스위치 레이저 토닝을 이용을 해서만 치료했을 때 재발률이 한 13% 정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병행 치료했을 때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여자 환자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밀크커피 반점이 있는데 밀크커피 반점은 성장을 하면서 피부 면적이 넓어지면서 같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치료하는 게 좀 더 완치율이 높다라는 이제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치료 시술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레이저나 이런 뭔가 시술을 하기 위한 툴을 갖다가 이제 되면 무서워해서 이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사춘기 전후 때 오는 친구들이 이제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성인이 돼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몸에 있는 거는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성장을 하면서 얼굴에 있는 밀크커피 반점이 처음에는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명확하게 더 큰 상태가 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좀 스트레스가 돼서 얼굴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치료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팟은 시술할 때 항상 밀크커피 반점의 병변을 마킹을 해서 이제 오트 센싱 기능이 이제 마킹 안에서 병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리팟 시술을 1분도 안 돼서 빨리 끝낼 수가 있죠. 2주 있다가 디오돔을 띄워서 그 결과물을 보고 추적 관찰로 피코 토닝이나 Q스위치 레이저 토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사이즈가 작진 않습니다. 넓은 병변은 이제 순차적으로 리팟을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해서 전체적인 병변을 한 번에 제거하도록 시술을 합니다. 이제 병변 시술이 다 끝난 상태고 마킹 된 것은 크림을 발라서 지워내고 흑자던
밀크 커피 반점이든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가 되면서 공기가 찼다가 하얗게 된 병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갈색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엑소좀이나 이런 조직 재생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약물 침투를 해주고 직후에 듀오덤을 붙여주고 2주 정도 이후에 오시게 되면 그 병변을 듀오덤을 띄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혈관이 있으면은 혈관 레이저를 쏴서 혈관을 빨리 없애서 색소 침착이 2차적으로 오지 못하도록 예방도 해주고, 또 2주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큐스위치 레이저 토닝이나 피코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이제 후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색소 침착이라던가 재발되는 그 여부를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2차적으로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개선시키게 되면 밀크커피 반점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시술하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밀크커피 반점은 솔직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기 본인의 병변이 아니고 애들 병변을 갖고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밀크커피 반점이 있는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언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선생님 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